대전구장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갈 무렵 코디 폰세의 주머니에 담긴 한 줌의 흙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별의 서약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화의 수뇌부가 폰세가 아직 퇴장하지 않은 그 시간 이미 메이저리그 유턴을 기정사실화하고 비밀리에 또 다른 플랜 B의 구체적인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야구계의 숨겨진 비하인드를 파헤치는 곳 49 연예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LG 트윈스의 우승 확정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환희에 찬 LG 선수들 사이로 정규 시즌 내내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했던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는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29경기 180.2이닝, KBO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우며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로 투수 4관왕을 달성했던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좌절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동료들이 라커룸으로 모두 발걸음을 돌린 후에도 폰세는 홀로 남아 텅 빈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한화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를 예담한 그만의 숙연한 예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그라운드의 흙을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곧바로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혁 한화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낙 잘한 선수들이기에 구단으로서는 재계약 의사가 확실하며 시즌 중반부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고 밝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폰세는 KBO 리그에서 보인 압도적인 성적을 발판 삼아 다음 시즌 새로운 목표, 즉 메이저리그 유턴을 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즌 내내 미국 스카우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던 폰세에 대해 전미 야구기자협회 소속 프란시스 로메로는 우완투수 폰세가 여러 팀의 관심을 받으며 메이저리그 복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NC에서 MVP를 수상했던 에릭 패디가 KBO 리그 활약을 바탕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기에 폰세는 그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루머스는 폰세의 삼진율이 2023년 KBO 리그 MVP였던 패디보다 더 뛰어났음을 지적하며 비록 한 살 더 많지만 메이저리그 2라운드 지명자 출신으로 구위도 오히려 좋아졌다며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폰세는 2015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5순위로 미러키에 지명을 받았던 유망주 출신이었기에 그의 잠재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화 구단은 폰세와의 이별 가능성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폰세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며 다른 팀의 선수로만 간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을 상대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내년을 위해 모두 푹 쉬고 잘 준비하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기며 스스로 메이저리그 복귀를 거의 확정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한화의 고민은 메이저리그 행이 유력한 폰세보다 2선발 라이언 와이스에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합작한 33승은 팀의 결정적인 동력이었기에 와이스마저 빅리그로 떠난다면 한화는 두 명의 에이스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와이스 역시 시즌 후반과 포스트 시즌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메이저리그 팀들의 타깃이 되었는데 그는 30경기 178.2이닝을 소화하며 207 탈삼진, 16승 5패, 평균 자책점 2.2, 87이라는 폰세에 가려졌을 뿐이지 리그 에이스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와이스의 경우 빅리그에서 선발이 아닌 불펜 요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한화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가뜩이나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와이스가 팀 전력상 입지나 금액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모든 대형 국제 시리즈가 막을 내린 지금 외국인 선수 시장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 시즌 외국인 선수 구상을 위한 한화의 시계 역시 다급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단장은 와이스는 출국을 앞두고 어제 식사도 함께 했다며 폰세나 와이스나 모두 한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따뜻한 환대, 대전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은 나중에 계약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두 선수에게 셀러리 캡까지 고려해 그 안에서 최선의 오퍼를 할 생각이다. 선수야, 자신들이 한 만큼 평가받는 자리니까 자신에게 오는 다른 오퍼까지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라며 구체적인 액수나 계약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아꼈습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 복귀 문턱까지 갔던 한화는 이제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가장 결정적인 동력이었던 외국인 투수 두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당장 한화 구단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입니다. 손 단장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화 팬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한화 마운드를 지탱했던 두 축,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좋은 성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이스 폰세는 KBO 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0.2이닝을 소화하면서 무려 252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는데 이는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입니다. 여기에 17승 1패, 0.944라는 경이로운 승률, 그리고 1.89의 평균 자책점까지 다승, 승률, 탈삼진, 평균 자책까지 투수 4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적이라면 KBO 리그에서의 좌절보다는 새로운 무대를 향한 발판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폰세는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이미 미국 복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폰세의 메이저리그 복귀 조건을 전 NC 투수였던 에릭 패디와 비교하며 패디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맺었던 2년 1,500만 달러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폰세가 패디보다 한 살 많지만 2라운드 지명자 출신의 더 뛰어난 탈삼진율과 9위를 가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이 확정되던 순간 폰세가 동료들이 퇴장한 뒤에도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그라운드의 흙까지 주머니에 담았던 그 모습은 어쩌면 한화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예감한 그만의 작별 예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폰세의 메이저리그 유턴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한화의 실질적인 고민은 메이저리그 행이 거의 확정적인 폰세보다도 2선발 라이언 와이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폰세의 압도적인 활약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지만 와이스 역시 30경기 178.2이닝 동안 207탈삼진, 16승 5패, 평균 자책점 2.87이라는 리그 최고 에이스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폰세의 17승과 와이스의 16승, 도합 33승을 합작한 이 두 선수가 모두 떠난다면 한화 마운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만 와이스의 경우 메이저리그 복귀 시 선발이 아닌 불펜 요원으로 관심을 받는다는 점이 한화에게는 작은 희망입니다. 빅리그 경력이 없는 와이스가 선발 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팀 전력상 입지나 금액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 그리고 한화가 제시하는 최선의 오퍼를 고려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손 단장이 와이스 출국을 앞두고 함께 식사까지 했다는 점도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비록 와이스 역시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떠날 듯한 뉘앙스를 남기기는 했지만 한화 구단은 셀러리캡 내에서 최선을 다한 조건을 제시하며 와이스 잔류에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한화를 7년 만에 가을 야구 문턱까지 끌어올린 결정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잃고 리그에서 도합 33승을 지워버리는 것은 한화에게 상상할 수 없는 타격입니다. 팬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마운드를 경험했기에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화는 이 두 외국인 선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특급 대체자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와이트를 잡기 위한 한화의 노력은 물론 폰세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투수를 찾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화가 이 두 구멍을 성공적으로 메우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은 다시 도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폰세가 떠난다면 와이스는 꼭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두 선수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찾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49 연애월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한화는 과연 33승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